기술자 공동으로 기술이 하던 주식회사에서는 이 기술자 집을 짓잖아요.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집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팔잖아요. 집에 분양한 새 아파트든 오피스텔, 이 부동산의 최종 소비자, 구매자는 그냥 임대인이라는 거예요. 우리가 무서워하는 집주인들. 부동산의 최종 소비자는 집주인입니다. 자기 재산 자기가 지켜야죠. 할 말이 이건 너무 많고 너무 사례가 많아서 끊어가겠습니다.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사항은 공인중개사가 알면 되는 거고요. 공인중개사 인강에서 다 나오는 거고, 일반인들은 갑이 되는 거예요. 부동산의 고객이 되는 순간 보호받게 됩니다. 우선 먼저 사과 말씀드릴게요. 두서 없을 것 같아서 뭐부터 보여드릴까요? 집을 매매할 때 주의사항. 매도인으로서 아니면 매수인으로서 입장이 다르잖아요. 또 공인중개사로서 매매 시 주의사항 너무나 많고, 아파트, 빌라, 단독, 그리고 멀리 토지에 있는 땅, 그리고 상가주택, 빌딩. 이거는 1탄, 2탄, 3탄, 4탄으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해야겠어요. 올려놓은 걸 봤는데 그건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그런 것들이 집을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보면 표제부, 갑구, 울구라는 게 있습니다. 이런 거는 별로 아실 건덕지는 있죠. 서류를 보면 다 알게 되니까. 여기 맨 겉 부분이 표제부는 그 건물에 뭐 접수 날짜, 소재지번, 건물 명칭, 번호가 들어가고, 건물 내역, 제곱미터로 요새는 들어가죠. 그리고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들이 들어가고 자세히 써 있고요. 그리고 갑구 표제부에서도 전유 부분의 표시가 있고 대지권의 표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나 이렇게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나 빌라나 표제부가 한 장 더 붙죠.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이게 몇 층으로 되어 있고, 목답층도 있고, 이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존지, 여러 가지 어떤 자재로 쓰였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. 일단 면민도 사는 데에는 소재지번과 지목이라는 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, 그리고 전답, 세분화돼서 공인중개사법에 다 나와 있어요. 우리가 계약서 쓰듯이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공적인 부분인 겁니다. 자, 이 표제부에는 또 건물 전유 부분의 표시가 있겠고요. 이거는 이제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전유 부분이 몇 제곱미터다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부분에도 이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건물 철장 이런 것도 들어가고, 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전산이기 합니다. 표제부에서 줄 긋고 새로 근 거는 그 전산상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줄 쫙 긋고 새로 금 긋고 새로 그었다고 해서 대출이 있었는데 없었고 그런 건 아니에요. 표제지는 한마디로 껍데기입니다. 껍데기. 대지권에 또 뭐 어떤 우리가 확인해야 할 모든 사항들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 다음에는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. 갑구는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사항들만 나와요. 소유권에 대한 사항. 그리고 옛날 뭐 6.25 때 뭐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등기 원인,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이제 법이 바뀌었을 때마다, 그러니까 96년에 접수됐던 그런 거니까 소유권 이전은 97년에 됐으면 첫 번째 분양자가 되겠네요. 그리고 뭐 1-1 등기 명의인이 바뀐다든지 표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쭉쭉쭉쭉쭉 나오니 그 전 주인분들이 이 집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거래 가액들도 나옵니다. 참고로 제가 서울 부동산 정보라는 어플을 깔고, 서울 부동산 정보라는 거를 컴퓨터로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. 그 어플을 까시고 늘 이용하시면, 우리 서울은 서울 부동산 정보고 다른 지역이면 뭐 부산은 부산
부동산 정보, 대구는 대구 부동산 정보 그렇겠죠. 제 추측에는 그게 맞겠죠. 그 각 지역별로 토지면 토지, 집이면 집, 다 최근 거래 언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. 거래가액이. 그렇기 때문에 투명화된 것들을 거기서 똑같은, 이 세상에 똑같은 집은 없어요. 하물며 아파트도 라인별로 틀리고 층별로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똑같은 집은 없습니다. 똑같은 부동산.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그러네요. 그러니까 사례 비교죠. 저 가게는 얼마에 팔렸는데 그러니까 나도 우리 가게를 권리 얼마를 받아야겠다라는 사례 비교 분석이지, 똑같이 저기는 시설이 엄청 좋은데 장단점이 다 틀려요. 집은. 상가도요.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하다가 어디로 갔니? 갑구는 소유권자들의 내용들이 나오고, 이거 잘 못 보겠으면요, 갑구까지만 읽고 끄시면 돼요.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대출이라든지 소유권에 대한 그 이외의 권리들에 대해서 그 권리가 있는 거죠.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뭐 설정 등기를 말소했다든지 뭐 등기 원인이 그것에 대한 그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,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이런 게 나오는데요. 을구 잘 모르겠으면 을구 아예 없이 깨끗한 집이면 제일 좋아요. 근데 대출 없이 산 집이 있을까요? 또 대출 없이 샀다가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집이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. 그래서 매매시 유의할 때는요, 이 을구가 있었을 때는 이 을구, 대출, 근저당권자 뭐 이런 게, 아니면 의료보험을 안 내도 이게 잡힙니다. 나라의 세금은 무조건.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 다음으로는 국가 세금이 먼저예요. 그걸 갚아야지 넘어가죠.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쓸 때 내 이 계약금으로 1차적으로 그러면은 이 채무를 말소해 달라, 아니면 내가 중도금을 주는 날,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으로 주실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중도금을 주는 날 다 말소해 달라, 이렇게 특약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. 계속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. 서류상에 나와 있는 이런 대출 관련들이. 그거가 첫 번째고요.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그 집주인이 사기꾼이고 나 말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고 계약서를 계속 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퐁퐁이는 매매 계약을 굳이 큰 재산상의 문제인데 왜 굳이 직접 거래를 하시는지 위험 부담을 안고, 저는 좀 새가슴이라서 다 부동산을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 집을 다 샀다 팔았다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많은 게 너무 싫거든요. 거의 잔금은 통상적으로 2달인데 특이한 경우는 좀 더 딜레이 되고, 아니면 그 딜레이 되는 건 별로 없어요. 좀 금액을 좀 싸게 깎아줄 테니까,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, 그러면은 한 달 안에 아니면 뭐 보름 안에 다 입금하면 내가 이사 빨리 나가줄게 해갖고 특별한 경우들이 봤어요. 집을 깎을 때는 일장 이렇게 내가 이걸 하나 얻었으면 뭐 하나 내줘야 돼요. 돈을 빨리 주든지. 그래서 되지 막 이거를 대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을구가 계속 거슬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특이하게 꼭 넣어주세요. 내가 집을 매매한 사람 지인이었어. 지인도 믿을 수 있을까요? 지인이 아니야. 인터넷 사이트에서 뭘 만났어.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믿어? 그날부터 우리가 계약서를 쓴 날부터 같이 동거할 수는 없잖아요. 잔금하는 날까지.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부동산한테 등기 권리증을 당신이 좀 가지고 있어라. 불안하니까. 그리고 아예 집주인들이 등기 권리증을 또 맡기고도 합니다. 어차피 그거를 잔금 시에 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부동산이 좀 오래한 부동산들이 좋아하죠. 그래서 계약을 썼어요. 계약을 이제 뭐 너무나 많이 썼어요. 이게 건축물 대장 보는 부분들도 뭐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란이 이렇게 법적으로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를 너무너무 꼼꼼하게 써야 되거든요. 확인 설명이 이 부동산이 무엇을 근거 자료로 너희들이
확인했냐? 그럼 등기권리증, 그리고 신분증, 건축물 대장 다 띄어서 나는 확인했다. 토지 이용 계획서 확인서까지 다 했다. 그걸 다 체크해 드려야 돼요. 이 중에 토지 건축물 등기부 기재 사항을 다 그대로 적고요. 지역, 지구, 용도지구, 건폐율 상한, 용적률 상한까지 짚고 도시 계획 시설, 허가 신고 구역 여부, 투기 지역 여부, 뭐 대중교통, 도로와의 관계, 주차장, 교육시설, 뭐 그러니까 대상 물건의 표기, 권리관계, 토지 이용계획, 공법상의 이용 제한,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전부 권리관에 관한 사항을 쓰고 비선호시설, 거래 예정 금액, 예정 금액, 취득시 부담해야 할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와 또 실제 관리되지 않은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을 중개업자가 세부 확인했느냐 모두 다 체크하게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억의 집을 매매하게 되면은 각자 한 50만 원씩 부담하는 그거를 아끼려고 직접 계약을 한다면 이 매도자가 나 말고 또 다른 사람한테 집을 거래한다면 그 1억을 기준이에요. 1억짜리 집도 뭐 많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엄청난 낭패잖아요. 이거 집 할 말이 너무나 많네. 제가 경험상에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지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 거잖아요. 그리고 세법은 매년 개정되죠. 공부해야 할 게 끝도 없는데 제가 이거를 몇 한 시리즈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네요. 일단 저는 매매 계약은 원룸 월세 계약은 그냥 직접 거래하는 게 괜찮고요. 왜냐하면 공시를 건물주하고 계약을 쓸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호실이 있을 거고 관리가 잘 될 거기 때문에 너무나 안전할 건데 근데 그것도 또 임차인이 직접 거래하겠다고 막 한번 내놔봐요. 부동산이 낀 게 얼마나 편한지를 아실 거예요. 인터넷상에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. 그리고 사람들이 보러 와. 그런데 계약을 안 해.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와. 또 와. 계속 또 통화를 해야 돼. 약속을 잡아야 돼. 뭘 설명을 해야 돼.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아이고 알른이 죽지. 한번 해보세요. 해보시고 싶으면 해봐야죠. 호기심 느끼니까. 이런 확인종 소비자, 최종 소비자, 구매자는 그냥 임대인이라는 거예요.